DB 매니저 테스트 하려다가 갑자기 조인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네요. 이거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거고, 우선은 우리 커넥션 풀까지만 해보고 새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자, 우리 커넥션 풀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이걸 자바라고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션 객체를 스태틱으로 두고 싶어 해요. 커넥션 객체를 우리가 이제 스태틱으로 주면 장점이 하나 만들어 놓고 재사용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커넥션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객체라고 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하나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민이 커넥션 주세요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현빈님은 무조건 대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 쓰고 나면 그때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죠. 이 커넥션의 문제점. 그러니까 멀티스레드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처음에 커넥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이제 멀티 스레드로 이 친구 동작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를 이렇게 동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싱글톤으로 해놨기 때문에 싱글톤 커넥션을 여러 개를 관리하는 매니저를 또 만들면 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커넥션이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는 쓸 수 없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기껏 내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쓰는 줄 알았어. 자, 그럼 뭐 상관없지. 뭐 경민이 쓰는 동안 현빈 좀 대기하라고 해. 하고 쓰고 있었어요. 뭐 이것까지 상관없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사용하다가 나한테 민감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 이 다음 사용자가 이 커넥션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경민이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조회했다? 그럼 여기서 또 조회가 가능해요. 물론 이 정도의 해킹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실제로 없긴 한데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경민이 쓰자마자 얘를 클로즈를 해요. 그러면 다음 사용자는 어차피 새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어차피 새 객체를. 그래서 내가 기껏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려고 했는데 쓰면 클로즈, 쓰면 클로즈. 그러면 매번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볼 거냐면 기껏 이제 구현해 놨으니까 자, 커넥션 풀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커넥션 풀.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커넥션 컴풀이라 하자 그냥 너무 기니까 컴풀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객체예요. 이 친구는 싱글톤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내가 여러 개의 연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뭐 예를 들어 4개를 만들어 놨다 쳐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 커넥션 풀은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민이 이렇게 썼어요. 똑같이. 경민이 나 데이터 가서 EMP 좀 주세요 하고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현민이 접속을 해서 나도 DPT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를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거에 접속해서 DPT를 조회해서 줍니다. 이제 동시성을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쓰고 나서 민감해서 종료시켰어요. 그러면 이전 커넥션은 아예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그런데 커넥션 풀은 종료하지 않고 클로즈 한다고 종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냥 세션만 만료시켜요. 이 정보만 이렇게 만료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EMP를 조회했던 내역을 그것만 만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용자가 예를 들어 뭐, 태연님이 접속을 해서 1번을 써야 돼. 1번. 그러면 1번에는 경민이 사용했던 이 내용은 없대요.
없이 그냥 바로 커넥션을 이용할 수 있대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시성, 두 번째는 세션 만료. 세션 만료를 해주더라. 커넥션을 지우지 않고. 그래서 이 커넥션 풀이라는 걸 써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6장이겠죠? 6장의 커넥션 풀에 있습니다. 6장의 커넥션 풀. 자, 여기 보면 6-6이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여기 6-6. 자, 지금 저는 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원을 덜 낭비한다. 그다음에 대기와 제한을 관리할 수 있다. 자원을 덜 낭비한다. 접속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새로 맺을 필요 없어서 자원 낭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접속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빠르다. 내가 매번 새로운 커넥션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장점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이제 싱글톤을 구현했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코드가 바뀌는 게 없이 싱글톤을 그대로 쓰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이 있고요. 사실 얘는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뭐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써볼 거냐면 뭐 히카리 CP 요걸 써볼 거예요. 히카리 CP. 이거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 보면 두 개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히카리 CP랑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 더 있는데 설명을 안 적어놨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용하기가 좀 심플해서 이걸 쓸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히카리 CP를 쓰시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 17을 쓰고 있죠. 17 쓰고 있어서 뭘 다운받을 거냐면 히카리 CP 자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SL4J라는 걸 받을 거예요. 요게 제가 자꾸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회사에 로그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 친구로 파일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로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뭐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 오류 파일을 보고 여기서 오류가 좀 많이 뜨네 하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SF4J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고요. SF4J. 근데 이제 이 SF4J가 돌아가려면 API랑 심플 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쓸 거고요. 이거 왜 쓰냐면 이 히카리 CP라는 친구가 내부적으로 이 로그4j로 커넥션 풀이 만들어졌어요. 커넥션 풀에서 타임아웃 되었어요. 이런 로그를 실행 중에 계속 남긴대요. 누구로? SF4J로.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없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안 돌아가서 이렇게 세 개를 다운받아서 써볼 거예요. 세 개. 자, 근데 이제 요거 다운받는 사이트가 필요하니까 제가 요거는 링크로 같이 찾아보자. 뭐죠? 자, 같이 찾아볼 건데. 자, 인터넷에 메이븐이라고 쳐볼게요. 메이븐은 M-A-V-E-N. 어, M-A-V-E-N. 다운받아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볼 건데 라이브러리를 주입해주는 도구가 메이븐이에요. 우리가 이제 OJDBC 써봤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모듈에다가 추가해서 외부 라이브러리 연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오늘 배워볼 건데요. 미리 다운로드를 다 받아놔요.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거나 뭐 어떤 거 필요해 라고 목록을 써놓으면 이렇게 주입을 해줘요. 그거를 다운로드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메이븐이 직접 해줘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써볼 거예요. 얘가 이거 어떻게 끄지? 왜 안 꺼지지? 이렇게 하는구나.
자, 우리는 이전에는 직접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서 풀잭에다가 연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관리하는 레파지토리가 존재해요. 그 다운로드를 쭉 목록을 써놓으면 받아놔요. 미리. 알아서 받아놓고 내가 이거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주입을 해줘요. 자, 이렇게 주입. 내가 직접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를요, 실제로 배포,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배포 관리를 해준다라고 부릅니다. 이 맵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쓰기 전에 직접 다운로드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일단 몸소 체험해보고 이걸 써볼 거예요. 근데 이미 해봤어, 몸소 체험을. 자, 여기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죠. 자, 저희가 이제 다운받았던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OJDBC를 다운받았었죠. OJDBC 17인가요? 17.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걸 주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죠, 그렇죠? 여기.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이렇게 있어야죠. 저희는 이제 17을 다운받았으니까 17 이렇게 들어가 보면 버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버전을 몇을 받았을까? 우리 버전이 보면 이 버전이 안 나온다, 그쵸? 아마 이 중에서 뭐 한 이거 받았을 것 같았죠? 지금 보면 이렇게 사용량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여러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메이븐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목록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목록이에요. 나 이거 쓸 거야. 자, 내 프로젝트에서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목록을 써놔요. 그러면 저장소에서 이걸 미리 다운받아 놔요. 다운받고 주입을 해줘요. 너 이거 써? 하고 요게 메이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직접 다운로드를 할 거니까 자, 위에 쭉 보시면 자, 여기 자르 다운로드가 있어요. 자르 다운로드. 요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직접 다운로드는.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미 OJDBC 다운받았잖아요. 그냥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올려서. 자, 검색을 좀 해볼게요. 검색 히카리였어요. 히카리. 히카리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히카리. 자, 보면 히카리 CP 이렇게 나오죠? 보면 이렇게 JDBC 커넥션 풀 써져 있어요. 커넥션 풀.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메뉴 이렇게 제목 클릭.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버전 선택이 있어요. 자, 보면 아무도 안 쓰는 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쓰는 거 위험해 보이는 건 쓰지 말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3.01 써보자고요. 3.01 내가 몇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었지? 잠시만요. 제가 그래도 좀 써본 거 쓰는 게 낫잖아요. 써본 게 뭐야? 7.02를 다운받았었네. 7.02 얘는 7.02가 아닌데? 잠시만요. 이 7.02가 없는데? 히카리 CP 맞죠? 히카리 CP 맞는데? 이거 그냥 보자, 그쵸? 자, 여기 들어가서 아까 그냥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원래 여기 파이즈에 요 자르 있네. 자르. 요거 눌러 볼게요. 요거 아닌 것 같아, 왠지. 맞겠지? 나는 왜 7 버전을 다운받았지? 7.02. 그리고 얘는 대문자죠. 제 생각인데 요 대문자로 검색해야 될 것 같아.
자, 히카리 CP. 자, 여기 와서 영어로 대문자로 해볼게요. 히카리 CP. 자,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그쵸? 요거.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맞네요. 그쵸? 요거 7.2. 요거 받을게요. 자, 여기 보면 자르가 없죠? 이렇게 번들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럴 때는 view all 하시면 돼요. view all. 요 링크 없으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카톡이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지? 위에 있는데 나 못 보나? 이거는 아니고 이게 카톡 즐겨찾기가 안 돼가지고 PC 카톡이 이게 좀 불편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아닌데? 자, 카톡을 좀 보낼게요, 미리. 여기 있다. 떴다. 음, 음. 여기 제가 뷰얼 누르면 여기 자르가 이렇게 뜹니다. 요거. 자, 이 친구. 자, 링크 보낼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자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자, 이게 이 친구들 아니고 요거. 요거 다운받을 거예요. 자, 요것도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카톡으로. 근데 이게 맞아. 이게 압축이 이게 실행 파일이 해킹이 될 수 있어서 얘를 못 보내 카톡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 링크를 보내드린 건데 일단 여기서 링크 보내드린 곳에서 요 친구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 차를. 그 다음에 SF4J도 한번 받아볼게요. 자, 뒤로 가게 하고 자, 여기 쭉 올라가서 SF4J. 지금 SF4J도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많은데 잠시만요. SF4 SLF4J 죄송해요. SLF4J래요. SLF4J 지금 누구를 받아야 되냐면 SLF4J에서 요 두 개 API 심플 두 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PI부터 자, 쭉 가서 자,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써져 있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알파 베타 뭐예요? 테스트 이름이죠.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 이렇게.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들만 하는 테스트고요.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그죠? 사용자들이 써보는 테스트예요.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 나오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자, 이 친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요거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자르가 있네요. 여기는. 자르. 이거 다운, 저장. 갖다 드리죠. 카톡 링크 보냈어요. 그 다음에 심플 또 다운 받아볼게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자, 여기 보면 심플 프로바이더 있죠? 심플 프로바이더. 심플이라 써져 있는 거. 자, 여기 가서 자, 여기도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알파 밑에 2.0.17. 자, 여기서 자르. 자, 자르. 제가 그냥 요거 압축해서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압축해서
자, 카톡으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압축 푸실 때는 무조건 반디집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반디집. 맥 사용자 빼고. 맥은 압축 파일 괜찮은데 윈도우는 반디집 다운받아서 반디집으로 쓰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윈도우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 너무 느려요. 압축하고 푸는데 뭐 5분, 10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 집은 쓰시면 안 되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를 들어 폴더가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길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폴더 중간에 한글이 있다. 경민의 폴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파일이 없어져요. 한글이 들어가는 바람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파일 이름, 폴더 이름이 너무 길거나 파일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라져요. 윈도우가 이 파일이나 폴더 이름이 길거나 인코딩에 문제가 있으면 그 파일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려도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윈도우 압축 프로그램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반디집으로 깔아서 하세요. 자, 여튼 아마 요 지금 보낸 건 문제 없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반디집 설치하시고 자, 다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방금 다운받은 걸 여기다가 넣어 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넣어 보니까 폴더 없이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고 할게요. 자, 여기 폴더에 오셔서 자, 새로 만들기 경로 경로는 이제 라이브러리 목록이니까 리브스 이렇게 하죠. 소문자로 리브스 라이브러리스의 준말이죠. 자, 리브스 자, 요것도 옮기죠. OJDBC 17도 옮길게요. 쭉 드래그해서 리브스에다가 넣을게요. 자, 리팩터링. 자, 그리고 다운로드 가서 여기다가 쭉 드래그 할게요. 자, 여기 다운로드 가서 자, 방금 다운받은 거 3개 윈도우도 이렇게 되죠? 탐색기 열어서 쭉 드래그해서 리뷰에다가 쭉 자, 괜찮아요. Yes. 리팩터링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에다가 요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 프로젝트 내려받으신 분들도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모듈 설정 자,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지금 OJDBC 연결 끊어졌을 거예요. 요거 지금 다 지우고 자, 여기 없어요. 그쵸? 지우세요 그냥. 여기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자, 여기 플러스 버튼 자바 라이브러리스 전체 할까요? 시프트에서 전체 하시고 시프트에서 쭉 드래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시프트 누르고 끝에 거 이렇게 콕 찍으면 전체가 되죠. 윈도우도 그렇게 되죠? 윈도우 안 돼요? 안 되면 하나씩 하자. 자, 이렇게 자바 히카리 CP부터 하죠. 자, 추가됩니다. 확인. 자, 또 플러스 자바 SFJ 확인. 또 플러스 자바 SFJ 심플 확인. 마지막으로 자, OJDBC 17 확인. 적용.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히카리 CP 쓰는 법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치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볼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자, 여기 구글에 와서 히카리 CP 해볼까요? 히카리 CP. 자, 이렇게 하면 공식 GitHub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요 사이트는 아닌 것 같고 요 사이트 맞나 본데? 이 사이트.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맞네요. 죠 요거.
자, 여러분들 영어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근데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세요. 번역하면 되죠. 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메이븐에서 추가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메이븐 안 하고 다운로드 직접 했고요. 자, 이번 뭐 사용 빈도 이런 게 나오네요. 자, 넘어가서 자, 쭉 내려보면 여기에 옵션들이 있어요. 자, 오토 커밋, 커넥션 타임 아웃, 아이들 타임 아웃. 자, 이렇게 설명들이 있죠. 저도 이제 간단히 적어 드렸는데 밑에 보면 사용법이 있어요. 쭉 내려보면 예제가 있겠죠? 있다. 보면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죠. MySQL이고 오라클이죠. 그 다음에 계정 비밀번호. 보면 이제 옵션들 네 가지를 줬네요. 보면 뭐 캐시와 관련된 거, 뭐 프랩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옵션 쓰는 법들이 있고요. 얘는 뭐 프로퍼티를 쓰는 방법이고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면 항상 이런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찾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요즘은 AI가 뭐 사용법 좀 알려줘 그럼 다 알려주긴 하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공식 사이트들이 다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GitHub가 이렇게 무료로 그 이런 이니트를 리드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즘은 공식 사이트를 없애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이트 없이 이렇게 GitHub로만 돌아가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도 커넥션 풀 해볼 거예요. 커넥션 풀 해볼게요. 자, 여기 SRC 와서 23으로 해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 L 23 커넥션 풀 자, 엔터. 자, 똑같이 우리가 싱글톤으로 할 거예요. 자, 똑같이. 그래서 싱글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여기 와서 자, 프라이빗으로 생성자 맞고 프라이빗 레슨 23 커넥션 풀.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죠. 레슨 24 커넥션 풀에 인스턴스. 자, 이건 스태틱으로 만들게요. 스태틱. 자, 그 다음에 이걸 반환받을 수 있는 퍼블릭 캡슐화된 거 퍼블릭 스타틱 get 커넥션 레슨 23 쓰고 레슨 23 커넥션 풀에 get 인스턴스 return 인스턴스. 자, 여기까지가 싱글톤. 자, 커넥션 한번 써보죠. 자, 우리 바로 커넥션 풀을 반환하지 않고요. 이 커넥션을 반환하지 않고 커넥션 풀은 데이터 소스라는 친구를 반환을 해요. 네. 네네. 쓰고 갈게요. 자, 요거 빼먹었네요. 자, 여기다가 new lesson 23 커넥션 풀. 자, 커넥션 풀은 커넥션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커넥션 객체를 바로 반환. 그 앞 주지 않고
데이터 소스라는 걸 반환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에서 get 커넥션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써볼게요. 어떻게? private. 자, 내부적으로만 쓸 거니까. 자, 이 데이터 소스 타입이 히카리 데이터 소스예요. 히카리가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임포트가 안 되면 외부 라이브러리가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데이터 소스. 지금 히카리가 연결이 안 됐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임포트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임포트에 컴점 없다. 네네. 하나만요? 아무것도 없네. 확인 버튼 안 눌렀나 봐. 자, 자르에 히카리 자르에 SF4J API 자르에 심플 자르에 OJDBC 적용 확인.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프라이빗에 히카리 오 떴다. 데이터 소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소스라 불러요. 자, 이 친구를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위로 올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싱글턴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필드는 매니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매니로 바꿀게요. 요거를 잘라내고 자, 이렇게 매니로 바꿀게요. 자, 일반적인 순서대로 요 인스턴스도 매니로 올리자. 자, 인스턴스도 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 소스였었는데 커넥션이었는데 데이터 소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자에서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 거라서 여기를 파이널이라고 할게요. 파이널. 그럼 이렇게 오류가 뜨죠? 생성자에서 처리하라 이 뜻이에요. 생성할 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데이터 소스는 누가 만드냐면요. 히카리 컨피그라는 친구가 만들어요. 그래서 히카리 컨피그로 만들어 볼게요. 히카리 컨피그. 우리가 보통 그냥 컨피그라 불러요. 컨피그는 new 히카리 컨피그. 자, 이 친구가 커넥션 풀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뭐 5개의 커넥션을 유지하겠다, 뭐 몇 시간 뒤에 종료되겠다 이런 설정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반환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반환. 만들어서 준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히카리 컨피그가 만들어 준다고요. 데이터 소스를. 제가 반환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죠. 개발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반환 그냥 만들어 준다 이 뜻이에요. 이 친구가 히카리 컨피그가 얘를 만들어 준다고요. 자, 만들어주는 코드 한번 써볼게요. 어렵지 않고. 근데 얘가 만들어주진 않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쓰자. 자, 요 히카리 컨피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건 설정이에요. 설정. 커넥션 풀 설정.
지금 설정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데이터 소스는 new 히카리 데이터 소스에 config. 자, 파이널이라고 하면 생성자에서 무조건 객체가 돼야 돼요. 지금 무조건 객체가 되고 있죠? 자, 이 친구가 데이터 소스 반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렇게 설정이네요. 그냥 설정. 여기 그냥 객체를 만들어 넣어야 되네. 자, 미안해요. 자, 이 설정에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config.set use JDBC URL 이렇게 있어요. JDBC URL. 자, 여기 우리 스쿼어 거 썼으니까 그냥 스쿼어 거 쓰자고요. squat.url. 자, config.set user name 또 squat.user name. config.set password squat.password.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설정인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커넥션을 할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접속을 못하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잘못 얘기했다. 자, 이 커넥션을 여러 개를 이렇게 아니, 왜 이러냐 자꾸. 자, 죄송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쓰는 동안 다른 친구도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죠? 이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config.set max 맥시멈 풀 사이즈 보이죠? 내가 예를 들어 10개 한다. 그럼 10개가 만들어지고요. 5개 한다. 그럼 5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자유겠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자유라기보다는 서버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쓰시면 돼요. 최대의 크기. 그 다음에 미니멈 사이즈도 할 수 있어요. set minimum size. 근데 이제 미니멈 아이들로 되네요. 이렇게 하고 두 개. 연애 두 개까지 유지하고 있겠다. 이 5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 몇 분 안에 유지하고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커넥션 타임아웃 config.set connection timeout. 자, 이게 밀리초라서요. 이렇게 1000 하면 1초. 자, 이렇게 하면 10초. 그럼 이제 내가 10초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접속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두 개까지 계속 정리하는 거죠. 5개까지 만들어졌다가 10초 동안 접속 없으면 정리하다가 두 개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임의로 주면 되겠죠. 10초에서 30초 정도. 그리고 이 설정을 이렇게 쏙 넣고 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커넥션을 반환했는데 커넥션이 아니라 데이터 소스를 반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에 스태틱 없이 히카리 데이터 소스에 get 데이터 소스 return 데이터 소스. 자, 항상 오류를 동반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throws SQL exceptions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강제하고 있진 않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데이터 소스로 받아서 써도 되는데 커넥션으로 그냥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구현체들을 보면 데이터 소스를 쓰게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커넥션을 반환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거 주석 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퍼블릭에 사용하기 편하게
커넥션에 get 커넥션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이. return 데이터 소스 점 get 커넥션. 이때 이제 예외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커넥션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보면 코드가 이 부분만 추가가 됐죠. 지금 이 부분만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고 요것만 좀 다르죠. 그죠? 요것만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만 해볼게요. 자, 밑에 와서 클래스에 컨 대문자 말 대문자로 컴풀 테스트 풀 빼먹었네. 메인 쓰시고 자, 인스턴스 받고 레슨 23 커넥션 풀에 커넥션 풀은 레슨 23 커넥션 풀점 get instance try에 커넥션의 커는 커넥션 풀점 get 커넥션 try 캐치 쓰고 아이 아닌데 try 캐치인데 추가 액션 캐치저 추가하고 여기다가 그냥 간단히 커넥션 잘 되나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 커넥션 폴은 진짜 제가 한 객체를 쓴다 그랬어요. 이 커넥션을 클로즈 한다고 해서 새로 만들지 않고 무조건 한 객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자, 두 번. 그러면 똑같은 주소의 커넥션이 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 거를 쓰게 되면 두 개의 커넥션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똑같은 객체가 뜰 거예요. 실행해보면 자, 보면 두 개 똑같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로고 뜨는 거 보이죠? 이게 SLF4J. 여기 SLF4J가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타팅 만들고 있다 커넥션 이렇게 뜨죠? 이렇게 문제없이 뜨면 만들어진 객체 뜨고 있고 이렇게 스타트 컴플리트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들 땐 좀 어려워 보였는데 요 설정이나 뭐 말하는 게 그냥 쓰는 건 똑같죠? 쓰는 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커넥션 풀 한번 해봤고요.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든다 그랬죠? 여기서 새로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그때 또 커넥션 풀로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프로젝트는 끝낼게요. 자, 여기서 끝을 내고. 그쵸?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5개까지 지금은. 예를 들어 10개면 10명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커넥션은 여기서 누군가 한 명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종료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5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객체가 5개니까 얘가 접속하는 동안 다른 친구가 다른 걸 쓰면 되죠. 다른 걸. 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커넥션이 아니라 데이터 소스 안에 커넥션을 만들고 있죠. 지금 보면 데이터 소스 안에 이렇게 커넥션이 지금 5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쓸 때 이걸 주고 누군가 쓰면 이걸 주고 누군가 쓰면 이걸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커넥션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전에는 커넥션을 그대로 썼는데 이번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커넥션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주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라 불러요. 팩토리. 팩토리가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공장에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주는 걸 우리가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컨테이너라고도 하고요. 근데 객체를 생성하고 죽이고 그러면 컨테이너라기보다는 팩토리에 가깝죠. 공장. 그냥 관리만 하고 있으면 컨테이너, 생성하고 죽으면 팩토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아까 디자인 패턴에서 뭐 팩토리 패턴 이런 게 생성과 관련돼 있는 거죠. 데이터 소스가 객체를 5개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또 질문? 자, 끝이 났고